외인들 눈에 조선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살기 좋은 삼포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삼포에 외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다 오고 싶어. 그렇죠. 결국 삼포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외인 불법 체류자가 생긴 거예요. 아 근데 그럴 만하네요. 그 그죠? 정도로 좋은 땅이었으니까. 네. 교수님, 당시에 불법 체류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 그 조정에서는 그 외구 수를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포에 30가구, 부산포에 20가구, 연포에 10가구만 살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더니 15세기 말 조사 기록에 의하면 삼포의 불법 체류자가 3,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불법 체류자만 3천.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대마도 사람들은요, 대마도보다 삼포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삼포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바로 삼포 주변에서 조선인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1508년 가덕도에서 나무를 베던 조선인 9명이 살해당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09년 독일도에서는요. 정박한 배에서 선원 6명이 칼에 찔려 처참히 살해당하고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 조선 조정 대신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곳은 어디? 근데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외구를 의심해요. 그렇죠. 바로 삼포 지역의 외인, 그리고 조선 해안가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한 외구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던 조선 조정은요, 결국 강경한 대책을 세웁니다. 해안가를 침범한 외구는 보이는 즉시 죽이고요. 누구나 그 목을 볼 수 있게 삼포 해안에 외구의 목을 걸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연이어 조선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외구의 목이 전시되듯 걸린 삼포 해변. 삼포 외인과 조선인들 사이의 경계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던 1510년 4월 4일 긴장감이 돌던 삼포에 조선인과 외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 관군이 제포 바닷가에서 외구 4명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인을 괴롭히는 외구 죽인 게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죽여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괴롭히면은. 네, 근데 문제가 됐다고요? 네, 안 괴롭힌 거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네. 알고 봤더니 이들은 외구가 아니라 제포에 살고 있던 무고한 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4명의 외인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외구로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제포의 외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죠. 쳐들어갑니다. 잘못도 없는데 왜 죽였냐 이렇게 반발하고. 반발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외인들은요, 일제히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조선 땅에서 외인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외인들에게 성은 순식간에 함락당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동하는 외인들의 칼끝이 한 곳 어디겠습니까? 백성들. 백성들이. 그렇죠. 민가죠, 민가. 네. 인근 민가를 약탈하고 막 불 지르고 민가에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살해당한 민간인만 272명. 오. 불태워진 집은 약 800여 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삼포외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2년 전에 일어난 왜란, 삼포왜란입니다. 선생님, 근데 외인이 이렇게 급습을 했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좀 당한 게 아닌가. 저희가 대처가 좀 뭔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당시 이 삼포왜란에는요, 조선이 미처 몰랐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시죠. 외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주가 누굴까요? 대마도? 예, 맞습니다. 바로 대마도 영주입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4월 4일 당일 대마도 영주가 삼포 해안에 수백 척의 배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대마도 영주가 삼포 외인들과 미리 손을 잡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항구만 열어줘도 감지덕지라고 했던 대마도가 또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그렇죠. 삼포에서 벌어진 대규모 왜란. 조선 조정엔 왜란이 벌어지고 4일 뒤에야 소식이 전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급습에 조선 조정은 부랴부랴 정예군을 모아서 토벌대를 꾸려 삼포로 보냅니다. 왜란이 일어나고 14일 뒤 4월 18일 삼포에 도착한 토벌대는요, 이 지방군과 힘을 합쳐 왜적을 공격합니다. 치열했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포와 물이 다 붉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제포 앞바다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는 누구의 피였을까요? 화살에 맞아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얼마인지 알지 못할 정도이며 통째로 침몰된 배가 3척인데 우리 군사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완승 아니에요? 네. 와. 왜란이 일어나고 15일의 격전 끝에 결국 조선군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오. 그렇게 삼포왜란이 끝난 후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다시 문을 또 닫았을까요? 다 못 살게 한다. 바로 삼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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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열었는데. 근데 이제는 닫아야죠. 그렇죠. 부산을 차지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래까지 끊기게 된 상황. 대마도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니 대마도 영주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삼포회란이 끝나고 2년 뒤에 조선 조정에 의문의 상자가 도착합니다. 상자? 이 상자에는요, 아주 경악할 만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본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호년 반란 때의 외적을 베어 봉종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바로 일본 국왕이 대마도 영주시켜가지고 삼포회란을 일으킨 주범 중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조선 조정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과 대마도는요, 삼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근데 이를 본 조선 조정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머리가 오긴 했는데 정말 그거를 일으킨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친제의 거절합니다. 어. 네. 아니 왜냐면 뭐 우두머리에 목을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죠? 이렇게 해서 거절당한 이 대마도 영주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건 지금 어쨌건 생계와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요. 네, 쌀이 없어요. 그럼요, 대마도에. 그럼요. 대마도 영주 다음에는요 8명의 목을 베어서 조선 조정에 보냅니다.
아, 그것도 좀 불편한데 계속 섬뜩하게 사과 방식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협박 아니에요, 협박? 네. 자, 대마도가 벌인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조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조선 큰 결심합니다. 다시 항구 열어줍니다. 예? 왜요? 왜 그랬을까? 당시 조선은 명나라하고는 사대 정책을 전개했고 일본과는 가까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교린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시 대마도나 일본에서만 나는 은이나 구리 같은 광물을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선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대신에 조선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고 항구를 다시 열었던 거죠. 아, 교역이 좀 필요하긴 했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대마도와 엄격한 약조를 맺고 다시 한번 열게 된 항구. 그런데 1544년부터는요. 딱 하나의 항만 개방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부산포. 맞습니다. 조선은 삼포회란 이후에 외관을 조선의 딱 한 곳, 부산에만 한정시킵니다. 대마도는요, 겨우 조선의 부산 땅만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조선은 왜 대마도에게 부산포 한 곳만 열어줬을까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여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불법 체류자 생기고 하니까 관리를 위해서. 아직 못 믿는 거죠? 네. 삼포회란 이후 대마도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고 조선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허허. 조선의 이러한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아, 부산포를 향해 외적선이 새까만 구름처럼 몰려왔던 사건, 바로 1592년 4월 13일. 1호9이? 네, 아니,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부산에 도착한 일본군은요, 겨우 20여일 만에 단숨에 한양에 도착하죠. 그런데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 수많은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 일본군이 20일 만에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삼포를 열어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아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80% 오답. 정답. 네. 그 외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오답. 정답. 오케이. 오답. 정답. 네. 항상 그 가장 높은 왕에게 외관까지 가서 인사하고 허락을 맡아야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지름길을 아는 거죠. 정답. 아 이거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아, 맞습니다. 한양 외관으로 가는 길을 이용한 거예요. 맞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이유. 아 저도 궁금했거든요. 처음 왔는데 어떻게 20일 만에 한양까지 가냐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을 침략하기 훨씬 전부터 이 조선의 지리와 국방의 약점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1599년 조선 조정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대체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금으로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으면 떠나간 자나 도망간 자 또는 이곳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배로 내보낼 것인데 나머지는 하나하나 양해를 구하면서 황공하여 머리 조아리며 이만 줄입니다. 편지 내용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태도가 어떻습니까? 약간 사과? 아주 공손하죠? 네. 두 나라의 우호를 위해서 포로를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편지 과연 누가 보냈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새롭게 일본을 제패한 쇼군,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해했어. 일본의 새로운 실권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명나라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업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전쟁 막 끝나고 나서 받은 거면 그냥 바로 들자마자 아, 했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반복되니까. 맞습니다. 조선은요, 일본의 요구 받아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일본은요, 조선에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조선의 국교를 맺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 낮게 엎드렸을 때 눈빛을 잘 봐야 되는데 엎드리고 이렇게 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 너무 많이 속아서. 맞아요. 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얼마나 오랫동안 조선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첫 조선 포로를 보낸 1599년부터 무려 10년. 10년. 아, 10년이요? 네. 10년이면 좀 자, 일본이 이렇게 수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1609년 드디어 조선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은요, 이전과는 다른 조건을 냅니다. 바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 대상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 허가증이 없이는요, 어떤 외인도 조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이런 조건을 지금 내놓았는데 일본은 받아들였을까요? 뭐 일단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이 온 거면 바로 받지 않았을까요? 감지덕지죠. 일본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 기유년에 조선 조정이 일본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약조, 기유약조를 맺고요,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됩니다.